예, 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남자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남자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참 여기 이렇게 그 나약한 여인네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그 이정희 중도 유족 지킴이 본부의 본부장께서 이렇게 지금 7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절대로 불을 보면 참지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힘들게 목숨을 걸고 여기서 이제 이 정부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자니까 이제 이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역사를 보존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막 춘천 중도 현장에다가 경찰을 막 700명을 보내가지고 막 집회를 방해하고 막 천막을 치는 거 뜯으려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 우리 이정희 대표님 많이 어려지겠지만은 조금 힘을 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중도에 대한 내역과 이렇게 목숨을 걸게 된 사연을 좀 자세하게, 좀 힘드시겠지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배고픈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단식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단식을 하게 될진 몰랐고요. 다만 그 공사 하청업체가 일주일 시간을 주고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장소로 얘기하기로 했었는데,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갑작스럽게 텐트 끝까지 흙을 쌓고 화장실 갈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 뺑 둘러서 쌓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손배소를 때린다 뭐 이런 현수막을 막 걸어놓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3월 4일날 발표난 행안부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 그 승인하지 말라고 청와대 쫓아다니고 정부 종합청사 쫓아다니고 세종시 심사하기 2, 3일 전까지 가서 담당 공무원에게까지 이거 하시면 외국이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승인했다는 기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러니까 레고공원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승인을 해서 이 일이 벌어졌지만, 강원국제 컨벤션 센터는 레고랜드 주차장을 해주려고 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빚을 내서 또 1,000억이 가까운 빚을 내서 우리 국민 혈세로 외국 기업 주차장 만들어 주려고 유적 위에다가 그걸 짓는다. 춘천에 땅 많아요. 춘천에 땅 많은데 왜 유적 위에다 꼭 합니까? 그건 레고랜드가 유적 위에 있기 때문이고, 레고 공원 주차장, 외국 기업 주차장 해주려고 우리 국민들 혈세를,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작년 국정감사 때는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사람들 조금 모르는 상황에서 몇 달 만에 2월 26일 날 그 심사를 다시 했는데, 사람들 좀 안 본다고
예타 점수 1점이래야 보통 통과가 되는데 0.4대예요. 0.4대 통과할 수 있죠. 근데 왜 통과를 했냐고. 0.4임에도 불구하고 꼭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유저기에다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적폐를 청산하라고 생긴 정부인데, 적폐를 청산하는 게 아니라 적폐 중에 적폐를 계승해서 이러시면 진짜 안 되죠. 근데 더군다나 지금 촛불로 세워진 정부잖아요. 집회의 자유로 만들어진 정부라고.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지금 10달 넘게 집회 신고를 내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흙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이건 지금 집회 자유를,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침탈이기 때문에, 제가 배고픈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이거밖에 없고, 진짜 아마 내가 이제 공격적인 사람이었으면 진짜 다 불사지르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싸움도 잘 안 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못 돼서 할 수 있는 게 머리 자르고, 아니 삭발한 머리가 이렇게 다 자랄 정도로 이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데, 이 컨벤션 센터 승인이라는 거는 레고 공원을 짓는 이 주체가 이 정부라는 선전포고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매국 중에 매국이고,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 아까 선생님 말씀 하나도 틀린 거 없던데, 국민을 배반하시면 안 돼요. 유적은 우리만의 것도 아니고 우리 선조들 거고, 그 땅에 수천 년을 계셨고, 수천 년 전에 사셨고, 수천 년 동안 계셨고, 그런데 그 조상 무덤을 다 파가지고 새말뚝보다 더한 레고 전망대를 세우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 주차장 해준다고 1,000억이 넘는 돈을 빚을 내서 지으라고 승인한다는 건 진짜 너무해요. 그러면 안 돼. 저 문재인 대통령 됐다고 좋아가지고 저기 저 광장에서 강화문 광장까지 좋아서 나왔던 사람인데,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가 하는 거 아니길 바라고, 지금도 이 정부가 한다는 거 전해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왼팔 오른팔이라는 거 다 알아요, 국민들이. 응? 근데 그 전해철 장관 행안부 컨벤션 센터 저희가 하면 안 된다고 다녔더니 이 집회까지 방해한다는 거는, 국민의 기본권까지 방해한다는 거는, 화장실도 못 가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고. 힘내십시오.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이 나라가
레고 공원이 이명박 정권부터 해서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여야를 통틀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 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응?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보수 진보로 이렇게 장난질 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문재인 대통령, 아직도 내 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칼이 안 나와요. 지금도 속았다는 거를 너무 억울하죠. 우리 국민을 배신했다는 거. 3월 4일 날 그 기사 나오기 전에 2, 3일 전에 세월호 무죄가 나왔어요. 세월호 무죄가 나올 때 기분이 이거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세월호가 무죄가 납니까? 제가 지금 중도를 지키고 있지만 진짜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월호 때문에 만들어진 정부가, 아니 레고공원은 사람이나 안 죽었지. 그 진짜 꽃같은 애들 300명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힘내십시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정희 대표님은 지난번에 이낙연 그 대표가 춘천에 갔을 때 너무 참을 수 없으니까 거짓과 불의 앞에, 배신과 음모 앞에 결함으로 던져가지고 그렇게 우리 국민의 분노를 보여준 그런 분입니다. 정말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가녀린 여인으로 이렇게 목숨 걸고 나와 있다는 게 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이 기회에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어머니들 가슴에 한이 품어지지 않고, 우리 국민이 억울하지 않고, 이 역사가 억울하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이 억울하지 않은, 정말 상식이 통하고 양심이 살아있고 인격이 바로 서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국민들이 다 동참을 했을 때에 정말 이렇게 희생하는 이 이정희 대표의 이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고 여깁니다. 이제 국민들이 무관심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부의 불감증을 닮아가지 마시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우리 역사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지키는 정말 진정한 국민으로 깨어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세상을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가 완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십시오. 절대. 예. 제가 세월호 한 친구한테, 진짜 세월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낙연 대표 그렇게 할 전혀 생각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저희가 서명 받던 곳에서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저희가 이제 서명 받는 곳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 상가 번영회를 시켜가지고 우리를 서명을 못 받게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명이었는데 서명을 못 받게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끝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1인 시위를 하자. 1인 시위를 하면서 그 사람이 가면서 달걀이나 던지세요 이랬대요. 그래서 달걀을 사왔고, 저는 진짜 고등학교 3학년 체력장 이후로 그런 걸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날 컨벤션 센터 이거 승인한 것도 진짜 정말 이 정부가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월호 무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제가 더 열받는 것은, 더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꼈던 거는 이 정부가 정말 사악하다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악하다. 왜? 아니 국민의힘 당에 한나라당 그쪽에서 만약에 세월호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 날로 이 광화문이 다 촛불로 촛불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됐다는 이유로 3년 내내 세월호 한 친구한테 왜 세월호 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건 판사가 한 거래요.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가 판사도 뽑고 뭐 행안부 장관도 뽑고 다 뽑아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이 나쁜 짓을 하는 나쁜 놈한테는 안 속아요. 좋은 사람들이. 근데 좋은 것 같이 하는 나쁜 놈한테는 다 속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세월호 무죄 난 것도 정말 열받고 화가 나지만 배신감을 느끼지만 그 세월호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세월호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보통 국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자, 180석을 밀어주고 더 이상 어떻게 밀어줍니까? 예? 그런데 지금 세월호를 무죄 만들었다는 것은 세월호만 무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레고 공원은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냥 나를 비롯해서 다 잘하겠지, 응원해주면 더 잘하겠지. 이번 선거가 저는 내 생애 처음으로 선거를 안 했어요. 투표를 안 했어요. 도저히 내가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찍어줄 수도 없고, 민주당은 더 이상 내가 민주당을 찍어줄 수가 없어서 생애 처음 선거를 안 했는데, 정부한테 내가 느끼는 거는 사악하다. 이미 진보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진보였던 사람들이 있는 거고, 이미 기득권이 돼서 그냥 같이 앞에서는 저러고 뒤에서는 같이 하고 그냥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과들이 나오냐고요. 그냥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행동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의 결과들이라는 게 우리를 다 배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무 이권도 없는 지금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생업 다 포기하고 지금 가가지고 유족 지킨다고. 어제 새벽에도 지금 중도에 갔던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냥 자기 사업가 뭐 직장인, 회사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지금 그런 거 포기하고 지금 유족 지킨다고 다녀야 되고, 세월호 한 사람들은 세월호 이끌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 말이 맞나 보다 그러고, 판사 잘못이라고요? 판사가 그렇게 했으면 그건 대통령 잘못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때 지금 레고 공원 했어요. 그럼 박근혜 잘못이지 문화재청장 잘못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다 그냥 위에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했던 거 차 잘못이죠. 아니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세월호가 그렇게 됐는데 말이 되냐고. 진짜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요 1500년 사대를 했습니다. 1500년. 일본이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유적을 지켜야 되는 거는 우리 국민이 아니고 원래대로 하면은 고고학자죠. 역사학자죠. 고고학자, 역사학자들 왜 아무도 입 닥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사람들 다 일본에서 연구비 목록으로 받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왜 중도 유적을 저렇게 없애고 싶어 하냐? 저게 우리나라 실증 역사거든요. 자기들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저게 나오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 국민은 몰라요. 더더군다나 저거는 서울 수도권 상수원에 있습니다. 저기 지금 수만 명의 똥오줌이 지금 상수원, 서울 시민과 수도권 사람들이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플라스틱이에요. 환경 호르몬이라고요. 절대로
저건 절대로 지어지면 안 되는 거고, 저더러 누가 그래요. 다 지어지면 어떡하냐. 다 지어져도 부셔야죠. 다 지어져도 부셔야 됩니다. 여기 중앙청 멀쩡하게 있던 거 조선 총독부라서 부셨습니다. 그 아래 있는 그 유적 수조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냥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 유적을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리고 더구나 조상 무덤이잖아요. 160여기가 넘는 지금 고인돌이라는 게, 그것도 초기 고인돌이라는 게 우리 할아버지들 유적 그냥 무덤이에요. 그 안에 다 인골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학년에 문화재청장이 윗지역 아랫지역 발굴 안 한 곳 발굴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 3개월 만에 지금 문화재청장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소신껏 일을 해서 혹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뀌었고, 문화재청의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저희가 계속 문화재청이랑 얘기를 하는데, 문화재청의 그 과장이 저랑 말하는 게 똑같았어요. 상식적이고 양심적이고. 그래서 별로 부딪히는 게 없었는데, 요즘은 가면 인골이 있었나? 그건 점수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그러니 저는 공무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냥 영혼을 집에다가 놓고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의 철학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고 계신 건지, 문화재청장이 그러고 있는 건지, 그 뒤에 문재인과 이명박과 박근혜를 조종하는 누군가가 그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 내가 해야 될 거는, 그 유적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막을 우리 민족이 꼭 지켜야 될 진짜 전 세계인의 유적이에요. 문화유산이라고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일보다 우리가 좌우로 나뉘어서 지금 76년, 78 싸우고 있는데, 그거를 끝내야 됩니다.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차면 어떻고 우면 어떻습니까? 그건 민족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우리가 민족의 반대는 반민족이니까 반민족과는 같이 갈 필요가 없어요. 세계화 하는데 누구 좋으라고 세계합니까? 민족이 있고 자기 집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지, 울타리 없이 같이 살면 다 싸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신을 차리고, 우리 민족이라는 그 우리가 왜 싸웠지 할 수 있는 게 중도예요. 지금 제가 보면 정말 우파인 분, 정말 좌파인 분 아무렇지도 않게 중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진보 보수는 그냥 한 시대의 패션이에요. 패션. 민족이라는 건 영원한 겁니다. 그냥 유행일 뿐이에요. 그 민족은 우리가 지금 5,000년을 이어왔는데, 그거를 버리고 우리끼리 싸우고 누구 좋으라고 싸웁니까? 저희가 지금 1500년 4대를 하고 있어요. 그 1500년 4대 이제 끝내야 된다고. 지금 안 끝내면 저희한테 통일의 기회도 없어요. 통일을 할 수 있는 것, 민족 하나로 뭉쳐야 되고, 그것의 핵심에 저는 중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통일을 하려고 영화 하다가, 저희 원래 영화 20년 넘게 영화 하던 사람인데, 통일하러 지금 통일 먼저 하고 내 영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통일을 하다가, 통일보다 이건 너무나 시급해서, 그리고 중도 우리 고대 유적이 없어지는 통일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부터 지키고 있고, 중도에 뼈를 묻겠다, 중도에 귀신이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제발 우리 국민들도 아시고, 또 이 정부도 정신 차려서, 이 정부는 어쨌거나 컨벤션 센터 하시면 안 됩니다.
컨벤션 센터 이거 승인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할 때까지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전해철 장관님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벌어지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춘천의 그 고대 유적지 우리 민족 뿌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여기 뭐 지금 7일째 단식하고 계시는데 참 이거 거룩하고 아름다운 단식하고 계십니다. 그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하신 말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